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봉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축을 하는데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그리고 건축에 궁금했던 디테일한 면까지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축으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물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토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또 토지를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청주에서는 이게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보통 개인들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권들 가면 뭐 디벨롭을 한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방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수도권이 요즘에 뭐 디벨롭한다, 밸류업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제 디벨로프라는 거는 뭐 개발하다라는 뜻이고, 디벨로퍼는 이제 개발자라는 뜻인데,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려서 이제 엑시트 한다고 하죠. 판매까지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을 이제 디벨로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도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권은 거의 일반 분들도 이거를 교육을 받아서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까지 요즘에는 원청 가서 네. 교육 수강까지 해서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지방에서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서울에는 정보가 많고 한데, 이런 지방에서는 사실 이런 정보들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예.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많이들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을 할 것들은 역시나 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토지를 사야 네, 그래도 50% 이상은 진행을 그렇죠. 한다. 맞습니다. 대부분 토지를 사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살 수 없고, 그렇죠. 내가 이 토지가 좋은데 이 토지에다가 어떤 거를 올려야 될지를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어떤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무조건 토지는 사실 입지입니다. 입지. 네. 입지는 근데 비싸잖아요, 땅이. 네, 어떤 자리에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입지 얘기를 할 텐데, 위치만 좋다면 건물의 좀 마감세가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로케이션이 좋으면 눈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네, 사실 입지를 조금 낮춰서라도 그렇죠. 네. 입지를 조금 낮춰서라도 조금 가격을 맞추려고들 많이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건축비에서 조금 녹여서 건축비를 낮추고, 그래도 입지가 먼저인가요? 사실 1번은 입지인데요. 이제 금액이 맞지가 않는다면은 이제 메인 도로 뒷면 이면 도로에 가서 예쁜 건물을 져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항상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좋은 자리는 안다. 좋은 자리는 어느 누구나 아는데 비싸서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땅을 사기가 꺼려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택지가 있고, 이렇게 우리 청주 지금 주에도 지도가 있지만, 네. 여기 청주 구도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데가 있는데 어디가 더 나을까요? 예, 택지지구랑 지금 구도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예. 네,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고 실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또 쏠려 있어요. 한번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택지지구는 신축으로 신규 디벨로퍼에 진입하시려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나는 건물을 이제 사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가겠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면 도로여도 수익률 세팅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매매가 되는데, 그런 방향성으로 가실 거라면은 구도심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짓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조건 택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데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원룸, 네. 주거용으로만 짓는 데가 있고, 예. 어떤 데들은 1층에 상가가 들어가는 뭐 점포 겸용 네, 이런 데를 그쵸. 같이 지을 수 있는 데들도 있고, 네.
상무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조건 상가가 들어있는 건물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그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상가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전용 다가구 주택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끌고 가야 되고요. 주택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건물을 가져가거나 이제 구입을 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거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금이랑 이자를 동시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매하는 이유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노후 자금인 수익이 나야 되는데 원금까지 갚아 나가게 되면은 뭐 추후에 나는 갚아 나가는 게 안정적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좀 젊은 분들 아니면 앞으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려운 이제 노후 자금으로 건물을 사신 분들한테는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택지, 우리 구도심지 이렇게 있는데 네. 대부분 택지들은 보면 뭐 LH에서 하는 데들 보면 가구수 제한들도 있고 예, 그렇죠. 뭐 요즘에 또 상가 공실 리스크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구도심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70평이나 50평짜리 땅이 붙어 있으면 합의를 해서 120평이라는 커다란 토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수익률이 높겠네요. 확실히. 네, 수익률도 높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건축 양식인데 다중주택을 또 집어넣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구도심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구도심지들은 요즘에 영상들 많이 보면 네. 4층은 많은데 5층짜리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이다 보니까 5층까지가 올릴 수가 있죠. 와, 250%면 진짜 네. 5층으로 꽉꽉 채워도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서 이제 발코니를 안 돌리더라도 꽉 찰 수가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도 나오겠네요. 네. 이게 진짜 구도심지의 매력이 확실히 그거인 것 같아요. 수익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택지에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택지주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내가 택지를 분양하기 전에 원주민이 되어서 땅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토지 가격 자체가 뭐 평당 5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형성이 되어져 있고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제 대부분이 10가구, 11가구 주인 세대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인 제한, 뭐 원룸에서 저희가 80에서 90만 원을 받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자면은 뭐 70평짜리 토지를 2개를 구입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140평의 건물에다가 투베이 18개 주인 세대까지 19가구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지금 토지를 사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니까 예. 뭐 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요? 예. 이제 신축 판매업을 가장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나 자기 땅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네. 그러면은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럼 2년 뒤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과세가 12억까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넘어가는 비용들이 요즘에는 뭐 건물들이 워낙에 뭐 20억대, 30억대도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많이 양도세가 또 나오는 거 아닐까요? 12억이 초과되는 양도소득세 그 계산 방법을 보시면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이 차액만큼 내시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일 때는 계산 방식으로 되다 보면은 차액이 뭐 6억 정도여도 1가구 1주택이 되신다면은 뭐 세금이 그래서 1억 정도까지밖에 안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의 장점과
네. 그리고 일반 우리 개인으로 갖고 있는 이 네.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확실히 그러면 사업자로 갖고 있으면 바로 팔아도 되겠네요. 네, 사업자로 파시면 바로 파셔도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 집이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 굳이 사업자로 하지 않으셔도 좋죠. 그죠. 근데 네. 내가 사업자를 낸다던가 예. 법인을 낸다는 거 자체는 네.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겠다.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를 살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명의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작을 할 때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청주에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담을 물론 해야 되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이 많이 부동산에서도 이거는 중개가 아니니까 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려고 하면 우리도 서울로 올라가서 배워야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돈을 내고 갔다 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면 또 다 좋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가서 또 경험을 하시고 나서 뭐 저한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면은 서울 안 가도 됐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안 갔다 오시면은 또 뭔가 서울에 대한 환상, 서울에서 말하는 강사님들은 뭐 엄청나게 대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갔다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서 말하는 근생 꼬마 빌딩은 이제 주택수를 가져가지 않는 건물 위주로 이제 디벨롭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는 이제 지방, 청주에서의 투자 방법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청주는 지금 사실 네. 우리 하이닉스, LG 뭐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디벨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수익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성이나 이런 컨설팅을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에 사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마쳤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부장님이랑 질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뭐 신축 판매 사업자, 그리고 명의,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 다음 시간까지 많이 공부를 하고 질문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창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질문 달아주시면 부장님이랑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어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